네,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정책 금융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그동안은 월소득 외에 이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정해서 봤습니다. 3,000cc 이상 차량을 갖고 있거나 또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 됐을 때 이를 월소득으로 또 산정하면서 또 기준을 선정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배기량 기준이 아예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바꾼 것인지 아니면 고급 자동차를 모는데 기초연금을 받는 이런 상황을 정부도 알고 방치한 것인지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사를 보면 굉장히 고급차를 모는데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정서에 좀 어긋난 좋지 않느냐 이런 이제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예. 사실 정부에서 이번에 배기량 기준을 없앤 것은 실효성 때문입니다. 실효성. 예. 지금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데 그렇죠. 보통 자동차는 처음에 구매할 때 2천만 원, 3천만 원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중고 가격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감가상각이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근데 배기량은 처음에 2천, 3천이면 계속 2천, 3천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낡고 오래된 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기량이 높다는 이유로 오히려 거꾸로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폐지하면 아까 이제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생길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그 배기량 기준 외에 또 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4천만 원이 넘게 되면 아예 받지 않게 되고 그리고 혹 또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고가 자동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기초연금을 수급할 때 재산으로 따져서 소득으로 또 잡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3,000cc 배기량 기준이 없어도 된다. 특히 요새는 전기 자동차가 나오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는 또 배기량이 없는 없죠. 거잖아요. 예. 또 형평성 문제도 그렇죠. 제기돼서 저는 그래서 이런 시민들 정서상 이상한데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실제 정책 운영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성무 처장님?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러세요? 네. 예, 우리가 예전에 기초연금이 2008년도에 도입됐을 때 그 기준액이 40만 원이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월소득 기준이.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213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한 4~5배가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지금 이제 자동차가 4천만 원이라고 하면 약간 그랜저급인데 예, 그랜저가 옛날에는 그 아빠들이 타는 차였거든요. 그렇죠. 예, 성공한 남자들의 네. 차량처럼 여겨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오빠 차예요. 그러니까 갓 연애를 한다거나 사회 초년생들이 직장 들어왔을 때 기념으로 뽑는 차가 그랜저 정도 되거든요. 사실 더 비싼 차량도 많습니다. 네네. 요즘에.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 벌써 한 15년 전하고 지금이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가 대세인데 전기차는 배기량이 아까 없죠. 배기량이 예. 없고 그다음에 4천만 원이라고 해봐야 지금은 이제 그랜저급인데 그게 이제 일반 최고급 차량은 예, 아니다. 서민들 사이에서는 그냥 오빠차로 불리고 있기 오빠차. 때문에 그게 이제 기초연금을 받는데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강사님 어떠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은? 그러니까 그 변경된 사안은 합리화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합리화?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의 설명은 이미 이제 오건호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네, 데 감가상각되는 거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량에 대한 그리고 변화된 이제 현실 흐름들. 말씀해 주신 네. 거요. 저는 좀 다른 걸 짚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소득과 자산 조사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이하게 자동차라는 요인이 왜 있을까? 이제 자동차가 이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근원은 어디 있었냐면 우리나라 행정부가 국민들의 소득 자산을 조사하는 체계가 미비했을 때, 네네. 그러니까 어떤 시민들은 좀 자기 재산을 숨기고 싶을 수 있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시기도 있었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시기에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형평성 있게 기여를 부과시킬까라는 고민 중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였거든요. 소득이 있으면 차를 사는구나라고 봤겠네요. 그 그러니까 시대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소득은 감출 수 없어도 재산이 혹시 이제 감출 수 있었던 어느 시점에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그런 차원의 아이디어로 자동차를 네. 고급차라는 명목하에 사실 이렇게 하고 현재 기초연금에서 고급으로 이제 의식되는 예. 회원권이라든가 이게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뭐 리조트 회원권이라든가 네. 이런 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거는 여전히 아직도 갖고 계시면 못 받으시는 예, 못 거죠. 받습니까? 네. 여전히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고가라고 인식이 되고 있고 사실 이런 부분도 다 이미 국세청이 다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자산과 소득에 대한 어떤 조사를 이미 우리 국가는 많은 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조건을 걸어서 오히려 저는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그런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